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네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뉴인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뉴인텍은 현재 커피시터라는 제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죠. 여러 곳에 사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뉴인텍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인텍은 이 커패시터라는 제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커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제품이에요. 전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스파크나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죠. 특히 자동차, 즉 전기차나 태양광에서는 에너지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매출 비중은 신재생 에너지용 DC 링크 커패시터가 50.5%를 차지하고 있고 금속 증착 필름이 32.67%, AC용 커패시터가 11.73%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출 비중이 DC 링크 커패시터가 높다 보니까 이 DC 링크 커패시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C 링크 커패시터의 제품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DC 링크라는 것을 좀 용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제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사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원은 모두 AC라는 것에 불리고 있어요. 이게 데이지코 콘센트인데 220V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AC 즉 교류라는 전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AC는 에너지 저장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변경시켜서 건전지나 배터리로 에너지 저장을 시킬 수 있게 전환시켜 줘야 합니다. 이 교류는 장거리 전력 전송에 적합하고 그래서 저전력, 저속 전동기에 사용되고 있죠. 전기차의 경우에도 이 배터리 충전은 DC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AC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통적으로 60Hz라고 표현을 하는데 60Hz란 1초에 이 60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DC 같은 경우는 직류죠. 시간에 따라서 방향도 크기도 변하지 않는 전류. 그래서 DC 링크 커패시터는 여기서 AC에서 DC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동 소자거든요. 즉, 전기 에너지를 소모, 저장 혹은 전달할 뿐 다른 역할은 하지 않는 소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수동적으로 작용하고 외부 전원 없이 단독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AC는 초당 60Hz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DC로 변환할 때 완벽하게 DC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때 리플, 즉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DC 링크 커패시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전기 전자 제품들은 미세한 진동으로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커패시터, DC 링크 커패시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인텍은 과거 전기차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했던 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 전망, 즉 전기차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먼저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주로 시행하고 전기차 인프라까지 늘릴 계획이었었는데 돌연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내연차 중심 자동차 노조 달래기를 위해서 전기차 전환을 늦춘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트럼프야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IRA를 폐지를 원할 정도로 친환경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 11월 대선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질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변환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늦춰진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기차 인프라 형성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슈 체크는 꾸준히 추적해 나아가야 하는데, 일례로 2035년에는 이 내연차, 즉 석유 자동차가 제조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수소차나 전기차. 이러한 상황에 앞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2035년 이후에는 결국엔 전기차로 들어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DC-링크 커패시터 매출 비중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이 악재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남아있는 한 뉴인텍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앞서 말했다시피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놓치면 안 될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대응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을 계속 기어가고 있어요. 바닥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의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물대가 상당 부분에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오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